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내용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점검 사례 및 점검 요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배출업소 점검 요령과 두 번째로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 세 번째로 2021년 1월부터 입법된 대기환경보존법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업소 점검 요령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업소 점검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용어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기오염물질, 두 번째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세 번째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또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상 대기오염 물질로 인정된 물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64가지 물질입니다. 물질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생소한 물질이 많으실 텐데요. 민간 점검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물질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보다는 대기오염 물질은 기체 형태인 가스상 물질과 고체 형태인 입자상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개수는 64가지 정도 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물질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입니다. 해당 오염 물질은 장기적인 노출이 되었을 때 사람과 동식물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현재까지 35가지의 물질이 있으며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인체 등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앞서 보셨던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기 유해 물질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도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됩니다. 제품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시설 또는 제품 표면에 금속을 얇게 입히는 도금 시설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들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배출 시설별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나와서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시켜주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검원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볼 세 번째 용어입니다. 바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인데요. 법적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1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수에 의한 시설 또는 스크러버라고 불리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물과 같은 액체상의 물질을 분사시켜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많은 다음날에 비가 내리게 되면 대기질이 맑아지듯이 물에 잘 녹는 입자상 물질이나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들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흡착에 의한 시설이라고 해서 방지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들어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가스상의 물질을 활성탄에 흡착시켜서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주로 자동차 공업사나 페인트 제조업체, 제품을 도장하는 시설에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지시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가 집진 시설이라고 불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인데요. 시설 내부에 먼지처럼 가루 성분의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는 거름막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걸러진 입자상의 물질들을 시설 아래로 빠져서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깨끗한 공기만 대기 중으로 배출시켜주는 정화시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산업단지 주변의 점검을 다니시다가 종종 이런 세 가지 방지시설들을 목격하게 되실 텐데요. 이 시설들은 대기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시설이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업소 점검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점검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출업소 감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공무원 동행하에 사업장 내부를 출입하게 되실 텐데요. 배출업소 점검 시 크게 다음과 같은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배출 시설에 해당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 배출 시설 분류를 찾아보시면 배출 시설의 규모가 적혀 있는 분류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허가증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부받은 신고증에 신고되어 있는 대기 배출 시설과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점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기 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 여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개념으로서 설치 신고를 받은 배출 시설을 증설하거나 또는 교체, 폐쇄하거나 배출 시설의 용도를 추가하거나 또는 공정상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한 후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상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점검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고한 대기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에 시설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동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부받은 신고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증을 통해서 가동 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점검 포인트는 자가 측정을 통해서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가 측정이나 대기 방지 시설을 거쳐서 정화된 공기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환경 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측정 주기에 맞춰서 오염도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결과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례로서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반드시 방지 시설을 거쳐서 정화된 공기만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관로가 부식되거나 오염물질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든지 또는 배출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방지 시설을 작동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등 시설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소개해드릴 위반 사항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점검 포인트는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산 전력계라든지 주요 대형 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TMS, 즉 굴뚝 자동 측정 기기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업소에서 자주 위반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된 관로가 훼손되었음에도 방치된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된 관로에 균열이 생겨 저희가 종이를 갖다 대보니 송풍기에 빨려 들어가는 흡입력에 의해 종이가 달라붙는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방지시설에 달린 관로가 훼손된 상태를 방치되었다고 판단, 관련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과 행정처분 경고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사이에 연결된 열교환기가 훼손 방치된 사례입니다. 섬유 제조업체 점검을 나갔을 때 다림질 시설이라고 하는 섬유 제품을 뜨거운 온도로 다림질하는 시설인데요. 그럼 다림질하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유증기가 방지시설로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 공장 내부에서 비산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된 관로가 막혔다고 판단되어 열교환기 내부를 확인하여 봤는데 방지시설에 딸린 개폐문이 중간에 틈이 생겨 깨끗한 공기가 방지시설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개폐문에 틈새가 벌어져 있다고 판단, 방지시설 개폐문 훼손 방치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는
방지시설에 연결된 캔버스가 훼손 방치된 사례입니다. 방지시설에 딸린 캔버스 부분이 훼손되어 대기오염 물질이 외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 캔버스가 터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캔버스 훼손 방치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지시설에 연결된 관로가 부식 마모된 사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공기가 송풍기의 흡입력에 의해서 들어간 사례였다면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 방지시설에 딸린 시설들이 부식되거나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방지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된 관로에 통을 매달아 놓은 것을 목격하여 직접 확인하여 보니 관로에 구멍이 생겨서 통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멍을 통해서 액체상의 오염물질도 나오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상의 오염물질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구멍을 메꾸도록 말씀드렸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방지시설에 딸린 송풍기 한쪽에서 나사 조임 상태가 불량하여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된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조금 다르게 환경오염 시키는 정도가 높은 사례들을 모아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잉크 제조하는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지시설 펜안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점검을 간 업체의 방지시설은 1차 방지시설과 2차 방지시설을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게끔 허가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1차 방지시설은 패널에 불이 들어와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2차 방지시설은 패널에 불이 꺼져서 가동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방지시설 옆에 설치된 송풍기 벨트를 확인해 본 결과 2차 방지시설 송풍기 벨트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증거 사진을 첨부하여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음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입니다. 제품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을 탈지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탈지시설에 제품이 담겨진 상태에서 가스상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된 관로 사이 공기조절장치라고 해서 배출시설이 가동하지 않을 때는 닫아놓고 가동할 때는 열어놓는 상태에서 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이 가도록 공기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지금 작업자분께서는 탈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기조절장치를 닫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단지 내에서 불법으로 야외 샌딩 및 도장을 한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여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서 불법으로 도장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장용 스프레이를 공기 컴프레셔에 연결하여 도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컴프레서 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11kW로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 2.2kW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주로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샌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기처럼 생긴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 천주머니를 샌딩기 뒤쪽에 설치하고 나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는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관할 기관에 고발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측정 미행에 관한 위반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주기별로 자가측정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2021년 10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한 운영기록부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월에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기존 자가측정 미행 사항은 200만 원의 과태료로 처분되었으나
2020년 5월 이후부터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고발 조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적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죠. 아주 진짜로 말할 수가 없어요. 볼도 아프고요. 목구멍도 칼칼하고. 연기 나오는 거 냄새 나죠? 막 기침이 나고. 현재 약속은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주관으로 마설면 연기만 안 나면 괜찮는지 알아 진짜. 큰일 났네. 그저께 비품 지나가는 제가 한 차를 받았는데 그때 시간 없게요. 아, 소속이고 뭐고 내가 공무원이 한 자격이 있냐고요. 다음으로는 2021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거나 입법 예고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의 제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가측정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제는 각 사업장에서 반기별로 관련 서식에 맞춰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작년에 생겼는데, 상반기 측정 결과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 결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가측정을 대행해주는 측정 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시설 허가 조건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설정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 위반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규제되어 있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신규 지정되는 것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기존의 배출시설인 냉온수기를 냉온수기 가스 히트 펌프로 변경해야 합니다.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배출시설별로 배출효용 기준을 신설하고자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 가스 형태의 7개 물질과 입자 형태의 1개 물질입니다. 가스 히트 펌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THC의 배출효용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 배출 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 자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 배출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점검 사례 및 점검 요령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관계 법령과 입법 예고된 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가 민간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감시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